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1월에서 4월 배터리 순위 LG 엔솔, 중국 외 지역에서 1위, CATL, 유럽 시장에서 약진, 이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1월에서 4월까지 배터리 순위, 이것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중국 외 지역에서 1위를 차지했다. 그런데 전체 지역에서 중국을 포함한 지역에서 보면 CATL이 여전히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려스러운 점, CATL의 약진입니다. 이것을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지금 현재 영향력은 대단하죠. 그래서 이 여전한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의 글로벌 위상은 여전합니다. 중국을 제외한 지역에서 올해 1월에서 4월까지 점유율 1위를 차지한 것이죠. 지금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는데 이건 연간 누적 글로벌 전기차용 배터리 사용량이라고 해서 중국을 제외한 지역이에요. 그리고 1월부터 4월까지, 그리고 작년에 2020년 1월부터 4월까지 이 연간 배터리 사용량, 이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데,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과 같은 경우는 작년과 같은 경우는 작년 1월부터 4월까지예요. 5.1GWh,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12.6GWh로 벌써 성장률이 146% 성장을 했습니다. 많이 성장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정말 눈여겨봐야 될 것은 CATL이에요. CATL과 같은 경우는 작년 중국을 제외한 연간 글로벌 누적 자동차용 배터리 양이 0.9GWh였었는데 3.6GWh로 4배로 증가해버립니다. 그리고 점유율 자체도 5.1%에서 10.1%로 완전히 퀀텀 점프를 하게 된 것이죠. 물론 한국의 삼성 SDI나 SK이노베이션은 여전히 성장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게 성장을 하는 거 보면 삼성 SDI 같은 경우는 96.1%, 그리고 SK이노베이션과 같은 경우는 143.5%를 성장을 해서 괜찮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볼 것은 BYD입니다. 비아드라고 불리는데 작년과 같은 경우는 하나도 없었는데 0.2GWh로 물론 하나도 없지는 않았는데 조금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성장률이 조금 높아져 가고 있다. 그래서 0.2% 성장, 점유율을 했었던 것이 0.6% 성장으로 3배 이상 성장을 했습니다. 물론, 비아드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해외 공장도 없고, 국내에 집중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비아드도 지금 유럽에 진출하려고 지금 노력 중이죠. 이 내용을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지금 SN 리서치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4월까지 판매된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전기차 EV, 순수 EV예요. 일렉트릭 비이클이고 PHEV라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그리고 하이브리드, 이 세 가지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탑재된 배터리 사용량 순위에서 한국의 LG 에너지 솔루션이 여전히 1위를 차지했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삼성 SDI 그리고 SK이노베이션도 상위 5위 업체에 이름을 올리고 있죠. 지금 현재 고속 성장하고 있는 배터리 시장입니다. SNE 리서치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4월까지 전 세계 각국에 등록된 전기차 배터리의 에너지량은 36GWh로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늘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12.6GWh로 전년 대비 146%나 성장을 했고요. 시장 점유율은 무려 34.9%를 차지했죠. 이것은 중국을 제외한 상황입니다. 2위는 파나소닉 9.7GWh 27.1%, 3위 삼성 SDI 3.7GWh 10.2%, 4위는 CATL 3.6GWh 10.1%, 5위는 SK이노베이션 3.5GWh 9.8%. 자, 지금 보시면 지금 현재 1, 2위를 제외하고 3, 4, 5위가 0.1GWh 차이로 지금 3, 4, 5위 이렇게 촘촘히 붙어 있다라는 거죠. 그 가장 큰 이유 CATL의 약진입니다. 그리고 SK이노베이션도 약진을 했는데 SK이노베이션의 약진보다 CATL의 약진이 훨씬 더 빠르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말이 나오죠. 특히 눈여겨봐야 할 회사 CATL입니다. 배터리 사용량 성장폭이 301%를 달하면서 지금 고속 성장 중이죠. CATL과 같은 경우는 테슬라의 모델 3 중국 제품인데 유럽향이에요. 그리고 푸조 E2008, 오펠,
그리고 코르사 등의 순수 전기차 판매량이 급증하면서 지금 급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중국 시장 외에서도 힘을 내면서 급성장 중이죠. 또 하나 눈여겨봐야 될 내용은 상위 5개사에 대한 쏠림 현상이에요. 지금 비아드도 고속 성장을 하고 있지만 비아드의 성장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런데 LG에너지 솔루션, 파나소닉, 삼성 SDI, CATL, SK이노베이션 등 5개사의 쏠림이 얼마나 많은지 전체 점유율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내용이죠. 그리고 특별히 국내 3개사의 성장의 비결, 이것을 일단 한번 보면 LG에너지의 솔루션과 같은 경우는 주로 폭스바겐의 ID3, ID4, ID3와 ID4와 같은 경우는 전용차 플랫폼을 가지고 만든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폭스바겐과 같은 경우는 파우치형에서 이제 각형으로 바뀐다고 지금 얘기를 하면서 LG에너지 솔루션이 이전과 같은 지금 권세를 누릴 것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죠. 또한 포드, 머스탱, 마하 E 등의 판매 급증에 따라서 고성장을 나타내고 있는데, 자 지금 보세요. 폭스바겐 그리고 포드, 폭스바겐 ID3, ID4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하는데 이게 지금 파우치형에서 각형으로 바뀐다고 그랬죠. 또 하나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포드입니다. 포드와 같은 경우는 지금 누구랑 같이 연결하고 있어요? SK이노베이션과 같이 하기 때문에 이 성장세는 몇 년 후에는 다 물거품처럼 빠질 수 있었다라는 내용까지 일단 우리가 고려해 봐야 돼요. 그런데 지금 지인과의 협력을 통해서 점점 그 세력을 늘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또 고려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아우디 이트론, 그리고 아우디 이트론 EV, 그리고 피아트 500, 포드 쿠가 하이브리드와 같은 경우에서 판매 호조가 생기면서 성장세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기아 니로 EVV, 그리고 현대 코나의 EVV, 그리고 메르세데스 벤츠의 GLE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등의 판매 호조에 따라서 급성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4월에 중국을 제외한 전기차 배터리 상황, 지금까지는 1월부터 4월까지 지금 얘기를 했으니까 4월만 딱 떨어뜨려서 한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 4월 한 달간 중국 시장을 제외한 시장에서 전체 배터리의 사용량은 8.8GWh. 이는 2020년 4월을 대비하면 벌써 3.5배나 증가한 것이죠. 작년과 같은 경우는 아주 죽을 수 없죠.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판매량이 급감하게 됩니다. 이것을 생각을 하면 이것은 별로 효용성이 없어요. 그런데 이 기간 LG에너지 솔루션의 사용량이 일본의 파나소닉의 2배 이상 앞서서 1위를 차지했다는 것이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내용이죠. 그리고 SK이노베이션과 삼성 SDI도 마찬가지로 세 자릿수 이상을 성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눈여겨봐야 될 내용, CATL입니다. CATL은 989.8%, 즉 10배가 넘는 성장세를 보이게 된 것이죠. 현재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는 한국의 3사인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그리고 SK이노베이션 이 3사와 중국의 CATL, 파나소닉 이 5개사가 치열한 경쟁 중입니다. 아까부터 계속 이야기를 드렸던 것 CATL의 약진입니다. 유럽에서 특히 약진을 하고 있는데 벤츠, BMW의 배터리를 공급한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벤츠의 배터리를 공급하는 CATL인데요. 독일 벤츠는 올 하반기에 선보이는 최고급 전기차 세단인 EQS에 CATL이 개발한 배터리를 장착한다라고 지금 발표를 하고 있어요. 니켈, 코발트, 망간을 주 원료로 한 3원계 NCM811 배터리로 용량은 108GWh입니다. 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 인산철 배터리가 아닌 3원계 배터리로 공급을 시작을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용량은 볼 것 없고 3원계 배터리로 유럽을 공략하는 지금 CATL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전에는 인산철 배터리로 해서 우리가 인산철 배터리에 대해서 좀 무시하는 경향이 좀 있었는데, 물론 인산철 배터리가 대형 트럭 같은 경우 그리고 고용량으로 나올 때는 훨씬 더 낫다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도 마찬가지로 많이 실어야 힘을 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인산철 배터리는 트럭에 더 용이하다, 그리고 전기 버스에 더 용이하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작은 소형 자동차에는 오히려 3원계 배터리가 더 낫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었는데, 드디어 이 벤츠에 3원계 배터리를 출시를 한다라는 내용이죠. 이 차의 주행거리 770km, 충전 속도는 2배 이상 빨라서
테슬라의 모델 S 경쟁차를 위협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면서 이 지금 3원계 배터리를 대응하는 지금 CATL, 이 CATL의 성장세는 이렇게 되면 걷잡을 수 없이 빨라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번 벤츠의 최고급 전기차에 CATL의 배터리를 탑재하는 것, 그것은 기술적이나 안정성 측면에서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가의 물량 공세로 이미지가 강한 중국 배터리가 이제는 최고급 브랜드인 벤츠의 제품을 공급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재 다임러, 말하자면 벤츠의 모회사이죠. 다임러와 CATL과의 배터리 기술 개발 협력입니다. 벤츠의 모회사인 다임러는 지난해 2020년 8월 벤츠의 전동화를 지원할 첨단 배터리 기술 개발에 CATL과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벤츠는 CATL의 배터리 시스템을 통해서 Electric First 전략을 가속화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를 통하여 향후 승용차와 밴 등의 기존 모듈을 제거하고 셀을 배터리에 통합하는 CATL Cell-to-Pack 설계를 적용한다고 말을 했어요. 보시면 CATL에 대해서 완전히 드러내놓고 같이 협력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된 거죠. 이로써 다임러는 CATL의 단순한 배터리 공급 업체가 아닌 차세대 전동화 전력의 핵심 파트너로 인정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CATL은 다임러를 지렛대로 해서 유럽을 공략을 한다는 건데요. CATL은 다임러를 지렛대로 해서 독일의 투자를 지금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2019년 10월 달에 독일 중부 튜링겐주의 에르푸르트에서 배터리 공장 연구시설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보시면 에르푸르트라고 하는 위치가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라이프치히에서 정말 가깝고 드레스덴, 라이프치히, 그래서 동부 지역에 있는 구 동독 지역이에요. 튜링겐주 자체가 옛날에 동부 지역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동독 지역인데 이 지역에 배터리 공장과 연구시설을 착공을 했다라는 내용이죠. 이 시설은 CATL이 해외에 짓는 첫 공장, 그리고 유럽에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는 배터리 전진기지로 사용할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CATL은 본디 이곳에 2억 4천만 유로, 약 3,312억 원을 투자하려 했었지만 계획보다 7.5배를 증액한 18억 유로, 약 2조 4,840억 원을 투자해서 지금 이것을 어마어마하게 늘리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도 이 배터리 공장에 대해서 내년 상반기 정도 열고 계속 지속적으로 투자해서 지금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짓는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이곳에서는 2,000개의 일자리도 새로 만들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로이터와 독일 자동차 전문 매체인 일렉트라이브에 따르면 이곳 CATL의 에르푸르트 생산 라인은 이르면 올해 말에 가동이 되고 정확하게는 한 내년 초에 가동이 될 거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생산 라인이 가동이 되면 CATL의 생산 능력은 14GW시로 전체적으로 늘어나게 된다는 거죠. 또한 생산 라인의 증설을 통해서 2025년에는 연간 생산 능력이 100GW시에 달할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14GW시에서 100GW시로 거의 7배에 달하는 증감률이 지금 보이게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글로벌 2위 업체인 LG 에너지 솔루션의 연간 글로벌 생산 영향력 33.5GW시인 것을 비교하면 무려 3배가 늘어난 현 상황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과 같은 경우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가장 큰 이유, 지금 CATL이 어마어마한 투자를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이 배터리 용량을 늘려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과 같은 경우도 미국에 자체 공장 2개를 더 짓는다라고 지금 발표가 나왔고, 삼성 SDI도 미국에 공장을 짓는다라는 소식이 솔솔 들리고 있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CATL에서 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배터리를 독일의 BMW, 폭스바겐에도 공급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폭스바겐이 지금 내재화 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지금 CATL도 한몫 끼어들 수 있다라는 내용과 지금 일맥상통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 CATL과 글로벌 완성차 업계의 주요 협력 상황, 폭스바겐, BMW, 도요타, 혼다, 다임러 거의 대부분이 독일 업체예요. 그리고 현재 중국에 진출한 가장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독일 업체들이 약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약진을 하고 있는데 이 배경에는 독일 정부와 중국 정부와의 이 협력도 무시 못하는 현 상황이죠. 그래서 독일 업체들은 이 CATL을 통해서 중국을 진출하고, 또 CATL은 또 이러한 독일 회사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이 공급망을 늘려가고 이러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CATL의 해외 진출 어떻게 봅니까? CATL은 지금 초기 완성차 업계와 제가 협력하면서 초기에 완성차 업계와 협력하면서 해외 시장 진출을 추진하고 있었죠. 설립 초기인 2012년도 BMW와 손을 잡았습니다. 2018년 3월 달에 폭스바겐 전동화 로드맵 협력사로 선정이 되면서 해외 시장으로 보폭을 넓히기 시작을 했죠. 2018년도에는 7월 달에 에르푸르트 공장 건립도 발표를 했고요. 이때 CATL은 BMW와 40억 유로, 약 5조 2천억 원에 달하는 배터리 공급 계약을 맺습니다. 이 내용이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이 CATL이 BMW와 공급 계약을 맺으면서 이전에 BMW의 공급사였던 삼성 SDI에 지금 전폭적으로 단독 공급을 받았었던 것이 이때부터 깨지기 시작을 한다라는 거죠. 이는 에르푸르트 공장에서 처음으로 납품하는 공급 계약이 됩니다. 자, 지금 에르푸르트 공장에서 아직까지 물건이 나오지 않았어요. 물건이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도 7월 달에 이 계약이 맺어졌다라는 거죠. 계약을 맺으면서 에르푸르트 공장이 건립이 발표가 되고 에르푸르트 공장이 이 BMW와 그리고 벤츠, 독일의 양대 회사죠. 이 BMW와 벤츠를 납품을 시작을 하면서 이것이 공급 계약이 맺게 된다는 거죠. 이로 인하여 2009년부터 지속되어 왔던 BMW, 삼성 SDI의 사실상 독점 공급 계약이 깨지게 된 것도 이때부터입니다. 심지어 BMW는 2019년도 1월 달에 CATL 배터리 주문량을 73억 유로, 약 10조 740원. 이것은 2020년부터 31년까지 공급 계약인데 이는 당시 BMW 배터리 공급사였던 삼성 SDI 공급 계약 규모인 29억 유로의 2.5배에 달하는 숫자예요. 그리고 이것이 또 가능했었던 이유가 에르푸르트 공장을 통해서 이것을 공급한다 라고 말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완전히 에르푸르트 공장을 통해서 유럽 진출의 교두보, 특히 BMW와 메르세데스 벤츠 이것을 통해서 커져가게 된다는 거죠. 또한 폭스바겐도 여기에 끼어들어 있다. 지금 폭스바겐이 배터리 내재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의 가장 큰 배경, 또 각형을 얘기하는데 지금 CATL이 한목에 끼어져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죠. 2020년 유럽은 중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으로 부상을 하고 있댔죠. 선제적으로 유럽에 투자한 CATL의 예측이 맞았다라고 보는데 이 유럽에 투자한 CATL 이것은 지금 중국 정부와 같이 밀약을 맺었던 독일 정부의 배경이 있습니다. 특별히 독일 정부에서는 동부 독일을 키우고 싶어 했어요. 옛날 동부 지역. 그래서 여기에 투자를 하게 하고 이곳에서 일자리도 늘리면서 그 산업 불균형, 동독 지역에서 균형이 안 맞아요. 이 불균형을 좀 더 해소하고자 하는 그러한 의도, 그리고 중국 정부가 CATL을 지렛대로 해서 이 영향력 확대, 이것이 다 맞아떨어진 것이죠. 지금 현재 CATL 같은 경우는 중국의 글로벌 완성차 업계와의 협력도 지금 계속 진행 중입니다. 2019년 5월 달에 볼보로 폴스타 10년 공급 계약을 맺었고 2019년도 7월 달에는 도요타와 전기차용 리튬 이온 배터리 공급 계약, 그리고 현대차와도 공급 계약을 맺었는데 다 이것은 중국을 진출하기 위한 하나의 협력입니다. 그런데 특히 볼보와 같은 경우는 좀 이야기가 달라요. 볼보와 같은 경우는 지금 지리자동차의 서브 브랜드로 지금 바뀌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리자동차 같은 경우는 CATL의 협력이 더욱더 절실해진 이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것들은 좀 이야기가 다른 측면이에요. 그런데 도요타나 현대자동차 이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중국을 진출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중국에서 지금 이 배터리를 사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공급 계약을 맺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CATL의 성장 배경이 있는데 이는 뒤에 중국 정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국 정부에서 자국 산업 보호를 통해서 중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전기차에 대해서 CATL, BY 등 자국 기업들이 보호를 많이 받았죠. 이러한 상황에서 CATL은 이 기간 동안 기술 개발에 매진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 볼 것은 CATL의 성장 배경입니다. 제가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지금 중국의 배경 때문에 CATL이 성장을 했는데 이 내용입니다. CATL의 성장에는 중국 정부가 있었죠. 중국 정부가 계속 뒤를 봐주는 CATL이 지속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중국 정부에서 자국 산업 보호를 통해서 중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전기차에 대해서 CATL, BY 등의 자국 기업들이 많은 보호를 받게 된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시에텔은 이 보호를 받고 있는 기간 동안 기술 개발에 매진하면서 시에텔이 어마어마하게 성장했던 배경이 이러한 내용입니다. 또한 보조금도 어마어마하게 줬어요. 이 보조금을 어마어마한 보조금을 통해서 시에텔의 급성장의 원인이 되는 것이죠. 결국은 중국 정부의 도움이 없었으면 이 시에텔은 하나의 중소기업으로밖에 남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LG 에너지 솔루션 이야기로 시작해서 시에텔로 이야기가 끝났는데, 지금 현재 LG 에너지 솔루션은 조금 어떻게 보면 미래가 약간 불확실한 상황에 지금 빠지게 된 것이죠. 현재 LG 에너지 솔루션은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분야의 2위, 그리고 중국을 제외하면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시에텔의 성장세가 무섭습니다. 그리고 시에텔은 이미 원자재를 많이 비축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원자재를 많이 비축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이제 가격에 협상력이 생긴다라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시에텔이 갑자기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시에텔의 성장을 우리는 무시할 수 없다. 그리고 중국이 시에텔을 밀고 있는 한 이 시에텔의 성장세는 아주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이 시에텔은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에르프루트에 공장을 지으면서 유럽의 교두보를 이제 확보를 하기 시작을 했으니, 유럽에서 지금 한국의 3사, 삼성 SDI, 그리고 SK이노베이션, LG에너지 솔루션과 치열한 다툼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노스볼트까지 같이 들어가면서 유럽에서의 치열한 싸움, 이것은 눈에 보듯이 뻔할 것이고, 미국 시장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데, 미국 시장은 시에텔이 지금 호시탐탐 노리고 있지만 미국의 중국 배터리 견제, 이것 때문에 들어가지 못해요. 이 시기에 한국의 기업들이 더욱더 크게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